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백부터의 한석우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친할수록, 친한 관계일수록, 친한 친구일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인생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단 한 명만 있다 해도 인생은 성공한 거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친한 친구라는 게,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친한 친구를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,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친하다고 그냥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막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친할수록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. 살아가면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, 친하다는 얘기는 이 친구와 이 사람과 오랫동안 우리가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다.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친구하고는 내가 인생을 진짜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만하다. 이렇게 한 거죠. 그래서 별거 아니다. 너무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흔히들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. 나와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는 이건 상호적인 것이지,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. 또 마찬가지로 상대도 나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있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가,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친할수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그 얘기가 뭐냐면,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거 이걸 자꾸 가짓수로 생각해서 친한데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. 이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,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이에요, 자랑. 근데 사람은 원래 이제 자랑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? 누구나 이제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죠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나 잘났어. 이렇게 자랑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하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자랑을 함으로써 자기 자랑을 결국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돈 자랑이죠. 돈 자랑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자기는 돈 자랑이지만 은근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, 상대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시작하자마자 돈 자랑이구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돈 자랑을 하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 돈 자랑 해도 됩니다. 그게 뭐냐면 친구 만날 때마다 자기가 모든 경비를 댄다든지, 친구 집에 대소사 있으면 다 한다든지, 그러니까 결국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, 돈 자랑을 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자랑만 한다? 이러면 이거 되게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. 그래서 주식해서 갑자기 돈을 벌었다. 부동산에서 돈 엄청나게 벌었다. 그 다음에 이제 돈 자랑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. 용케도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.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정작 이제 그런 친구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축의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요만큼 한다. 자기 기대보다. 왜냐하면 돈 자랑을 했으니까 기대가 그만큼 컸는데, 친구 입장에서는. 그러면 이제, 흔한 말로 조금 짜증나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이 흔히 많이 하는 게 자식 자랑입니다. 그건 자식 자랑을 왜 하냐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식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,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, 잘못하면은 이게 질투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자식 자랑은 묻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. 이걸 원칙으로 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묻지 않는데 괜히 자식 자랑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,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일까?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A가 B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B가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
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생각되면 그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답니다.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유치하게 좀 말도 안 되는 거,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 밥은 잘 먹어, 뭐 밥은 많이 먹어, 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내가 쟤보다는 흰머리가 적어라든지 하여튼 좀 유치하게 들리는 부분이라도 뭔가 상대방보다 자기가 우월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둘 사이의 인간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.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경험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우리말에 100% 모든 부분에서 못났다.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을 막 한다는 거는,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로 좋은 거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랑 중에 사람 자랑 있잖아요. 내가 뭐 유명한 사람, 또, 권력 있는 사람, 누구도 알고, 옛날에 내가 길런, 이런 분들 많아요. 보면. 특히 시니어 분들은 살아오신 기간이 기니까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 걔가 뭐 나한테 걔 전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.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작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유능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더 난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뭐 주변에 자랑을 하고 자기는 사실 항상 자랑하는 분들이 자기는 빠져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낚시꾼들 얘기하잖아요. 뭐 요만한 거 잡았으면 그 다음 얘기할 때 요만해지고 그 다음 얘기할 때 요만해지고 고기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이게 자랑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커집니다. 점점 자랑이 커져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듣는 사람은 점점 짜증납니다.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도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. 이게 거짓말, 좀 말이 안 된다는 거 자체를 잊어버린대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설픈 부탁이에요.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한테 부탁도 하게 되고 또 친한 친구일수록 부탁을 쉽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부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생각한 후에 부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부탁을 잘못하면 그 부탁을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무슨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모품이야?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 만큼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? 이거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친하면 친할수록 어설픈 부탁은 좀 안 하는 게 좋다. 잘못하면 친구도 잃고 결국 도움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부탁이라는 게 뭐 결정적인 것보다도 그 부탁을 막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특히 이제 뭐 어떤 물건을 판다거나 이렇게 물건 파는 그런 이제 뭐 돼서 아니면 이제 뭐 또 금융상품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이렇게 될 때 이게 좋다, 이 상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상품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가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인지 모르지만 도와달라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너 해야 돼, 너한테 좋은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닌 거 다 아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힘들어서 날 도와주는 거니 나를 좀 도와다오,
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. 그래서 그래도 부탁은 부탁이니까 가능하면 친할수록 어설픈 부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. 세 번째는 뭐냐면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거를 거절하는 그 묘미 같은 거 있잖아요. 거절하는 품격. 이런 게 좀 필요하다. 시니어가 되면.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게 굉장히 여러 날 되니까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. 가까울수록 돈꼬래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뭐 친구 관계 깨지고, 돈도 잃고 그렇다. 그런 건 뭐 사람들 다 알아요. 맞아요.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살다 보면, 부탁을 해오는데 그거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딱 잘라서 어떻게 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, 우리 굉장히 친한데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이제 금전관계 이런 거 하면 깨진대. 이렇게 해서 그냥 칼로 긋듯이 딱 자를 필요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시니어의 경험에서 나오는 품격이 있는 거죠. 거절에도 품격이 있어요.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드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. 그 상황에 대해서는. 그래서 야,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속에 거놓는 겁니다. 이거를 뭐 얼굴이나 표정, 야, 그런 거 아니래. 이렇게 딱 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 선긋기는 마음속에 긋는 겁니다. 그리고 오히려 표정이나 말이나, 그 다음에 뭐 태도나 이런 거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죠. 그래야 부탁한 친구가 마음을 안 다칠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너를 못 도와주는 이런 상황에 대한 미안함, 또 그런 거에 대한 설득,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게 거절에도 품격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함부로 가능하면 자랑하지 마라. 친구끼리는. 두 번째는 어설픈 부탁을 하지 마라. 친할수록 가까울수록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탁을 받게 됐을 때 거절의 품격을 좀 우리가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.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가까울수록 좀 지켜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친할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